아이고, 청취자 김용남님, 설마 부모가 연기까지 하면서 자식을 죽일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못했지요. 맞는 말씀. 박소연님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셨고요. 저런 나쁜 아빠가 있다니 슬픕니다. 김두천님, 박준영님, 이거는 죄질이 최악 중에 최악이다. 영화보다 더하다. 해 아래 비밀이 없다는 걸 몰랐는가 이 미련한 부모야. 뭐 이런 문자들 많이들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분노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고소한 재소자 관련해서는 양쪽 일을 다 들어보니까 교도관 측 이야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어머니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문자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도소 측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인터뷰까지 응하기는 좀 어렵다면서 서면을 보내온 겁니다. 지금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 사건이라 양쪽의 얘기를 냉정하게 여러분 제3자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인터뷰로 마련을 해봤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참 준이 양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히죠. 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으로 눈을 돌리면 또 답답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요. 네. 친박계 좌장이라고 불리던 최경환 의원, 현직 의원, 이호연 의원, 역시 현직 의원 결국 구속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탄 국회의 그늘에 숨어서 계속 구속을 피해 왔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첫 현역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경환 의원의 구속이 끝이냐? 그 끝이 아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최경환 의원 구속 왜 끝이 아니라 시작인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구속 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얘기하는가? 예. 그래요. 최경환 의원 일단 구속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오늘 새벽 1시쯤 1시가 다 됐어요. 발부를 했거든요. 맞아요. 이제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이게 이제 구체적인 혐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부총리 겸 2014년에 국정원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 뇌물 수수 혐의입니다. 예. 공직자가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할 경우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이 정도 형이 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경환 의원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구속이 되려면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이 돼야 되잖아요. 네. 다툴 여지가 많이 남아있으면 구속 안 되지 않습니까? 소명이 거의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사실이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정치인들이야 범죄 혐의가 확정이 되더라도 계속 부인하는 거는 기본이니까요. 기본입니까? 끝까지. 귀담아 들을 얘기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강력하게 부인을 한 거죠. 그 얘기가 나올 때 본인의 이제 보좌진들에게 특활비 수수 그게 사실이라면은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가 그만큼 내가 전혀 안 받았다 강조하기 위한 어법일 텐데. 예. 그러나 법원은 공여자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현수 전 기조실장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국정원 특수활동비 집행 문건 등 다수의 증거 자료를 통해서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는 검찰의 이제 입장을 받아들였고요. 예. 사실 당시에 국정원이 2015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그때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다가 간첩 조작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국회에서는 국정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했거든요. 아주 높았습니다. 삭감해야 된다 국정원 예산. 예. 그래서 국정원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 실무진에서 예산 정책관이 국정원 이제 기재부 실무자들에게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어려워지니까 이병기 국정원장에게 최경환 부총리에게 직접 예산 증액을 이제 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고, 결과적으로 기재부는 전년 대비 472억 원 증액한 국정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거죠. 이 전 원장이. 그렇습니다. 이 전 원장이 이제 이현수 기조실장에게 직접 이현수 기조실장이 정부 서울청사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현금으로 1억 원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최경환 의원은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답했다고까지 조사되어 있습니다. 답까지 지금 진술이 됐어요. 네. 최경환 의원. 국정원 특활비 외에도 다른 의혹이 또 있잖아요. 최 의원은 구속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친박 실세. 실세 중에 실세. 예.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인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는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고요. 예. 그 전폭적인 신용을 얻었으며 2009년에는 친박계 몫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 경제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이력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롯데그룹 50억 수수설에서부터 한진해운 사태를 키웠다는 의혹, 예. 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 결정 관련 의혹, 단군 일의 최대 국부유출 사건이라는 해외 자원개발 5인방으로 꼽히면서 여기에 대한 의혹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 사유가 된 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말고도 네.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설 걸로 보이세요? 검찰의 입장은 아직 신중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하다가 최 의원 관련이 나와서 수사를 한 것이지 처음부터 최경환 의원을 타깃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건을 따라가다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최 의원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대검의 한 핵심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최경환 의원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는 건 없는 걸로 안다. 이번 수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이므로 지금 수사팀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러면은 뭐가 나오면 또 원론적인 입장에서 우린 수사도 할 거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또 다른 수사를 하다가 최경환 의원의 혐의가 나오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봐주겠느냐 어떡하겠느냐. 원론 원칙대로 할 거다. 예, 우병우도 국정원 수사를 하다가 사찰 지시를 한 혐의를 확인했지. 그렇죠. 우리가 사찰 지시를 한 줄 어떻게 알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예. 대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수사는 생물이다. 지금 당장은 수사를 하는 게 없지만은 다른 수사를 하다가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네. 그러면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수사는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아니면 더 할 게 남아 있어요? 최경환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마지막 퍼즐을 남겨두고 있는 거죠.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은 뭔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제 영장 재청구가 남긴 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안봉근, 이재만 전 문고리 3인방 2명에 대한 수사 그리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4년 동안 국정원 특활비 40억 원이 상납됐다는 걸 이미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 수사는 국정원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검찰이 별도로 인지해서 수사 성과를 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의 최대 성과물로 꼽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로 마무리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다른 친박계 이우연 의원도 구속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우연 의원은 공천 헌금 명목으로 여기저기서 받은 10억 원 정도를 받은 걸로. 10억 원을 여기저기서. 저는 이 뉴스를 이제 보면서 친박계는 그럼 이렇게 소멸하는 건가? 친박계가 그동안에도 계속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마지막 점을 찍은 건가? 이런 느낌 들던데. 사실상 이제 그렇게 정치권에서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박계 자장으로 통하는 최 의원은 정치권에 몸담은 후에 줄곧 친박 실세, 친박 자장으로 분류돼 왔죠. 예. 또 다른 친박 자장인 서청은 의원이 있는데 이미 당으로부터 지금 탈당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의원이 최측근입니다. 이들은 이제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이 3월 12일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되돌아갈 때 현장 마중 나갔던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진박 그룹. 진짜 박근혜. 진짜 진박 의원들이 그때 정말 마중 나갔던 그 사람들이 진짜인데 그렇죠. 세 사람이 다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 당시 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 신박근혜기로 불리던 원유철 의원도 전 보좌관의 뇌물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고요.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박계는 졌잖아요. 홍문종 유기전 의원 나가 떨어졌죠. 남은 친박들은 이른바 멀박이 뭐예요? 멀어진 친박으로 태도를 전환하거나 중립 혹은 친홍준표기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진박 그룹으로 분류됐던 의원들 중에 윤상현 의원, 한선교, 김태흠, 이장우, 박대출 의원 등이 남아 있는데 이미 친홍으로 말을 갈아탔거나 각자 도생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이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나 친박 아니에요. 내가 언제 친박이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윤상현 의원이 누님으로 불렀다고 했지만은 자기가 아니라 한선교 의원이 누님으로 불렀다면서 자신은 홍준표 의원과 그전부터 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친홍으로 갈아탔다는 분이 그분입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요. 예. 뭐 한선교 의원은 중립 선언을 하긴 했는데 어쨌건 정치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 같습니다. 최경한, 이우연 두 현직 의원이 밤사이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정치권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권영철 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